자 여기 보면은 문학 여기부터 먼저 빨리 나올게요. 이거 말고 또 나간 거 있어요? 내 작품 말고? 뭐 시? 없어요? 백석의 여승부터 볼게요. 여기 20쪽에 나와 있는 거. 뭐가 나올지는 뭐 근데 뭐 중간고사에서 보면 문학은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 뭐 이런 거를 드러낸 시죠. 이제 한 여인의 어떤 삶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무슨 구성이에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구성을 뭐라 그래요?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순행적 구성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석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뭐를 중시하냐면 이 양반은 이제 저기 그 이미지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거를? 그렇지. 심상이에요. 이미지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심상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상이 이제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심상이 이제 벌써 보면 냄새 난다니까 후각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뭐 당연히 시각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다라는 말 나와 있으니까 뭐 촉각도 있을 거예요.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은 없죠. 그 다음에 청각도 있죠. 울었다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공감각이네요. 미안해. 이따 하면서 같이 할게요. 이건 공감각이네. 차게 울었다가 벌써 보입니다. 그죠? 오케이? 요런 거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거 없어. 씨. 칠판 지우개가 없다니. 그래서 뭐 바로 볼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이렇게 돼. 이제 이 여승이 바로 뭐가 돼요? 시적 대상이 되죠. 시적 화전은 드러나요? 숨어 있어요? 드러나죠. 나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여인의 어떤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승이 바로 이제 시적 대상이 되고요. 이제 뭐 시적 대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얘기했지만 심상 그다음에 어떤 뭐라고요? 역순행적 구성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합장 알죠? 이렇게 절하는 거 그죠? 합장하고 절을 했고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심상이에요? 후각적 심상이고요. 가지치라는 건 뭐 산나물 냄새가 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 여인이 이제 뭘 한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속세와 단절해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 같이니까 뭐 지규법이고요. 그래서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건 결국 이게 출가를 했잖아. 이 여승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도 속세의 흔적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런 얘기지. 어떤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속세의 흔적이 옛날같이 아직 속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래서 뭐 불경처럼 이것도 직유법이죠. 불경이 뭔가 이렇게 그 부처님인가 오늘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다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의 마음 같은 걸 느꼈다 뭐 이런 거겠지. 뭐 상대에 대한 연민, 배려, 동정 뭐 이런 거 오케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건 어떤 상대에게 연민과 동정 뭐 이런 걸 느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로 갑니다. 이제 과거로 가죠.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여기가 이제 금광이에요, 그죠?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얻다. 파리하다라는 건 이제 약간 못 먹고 이제 약간 그 좀 야위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파리했다니까 못 먹은 모습이 알겠어요? 좀 가난한 모습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과거 회상이잖아. 맨 처음에 만남이에요, 그죠? 저기 그 금강에서 뭘 팔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옥수수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나어린은 알죠? 나이 어린, 그죠?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애가 옆에서 칭얼댔겠지. 집에 가고 싶다고 이제 철이 없으니까.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표현기법은 이제 같이 나왔으니까 직유법이고요. 차게 울었다가 이제 중요하죠. 요 심상이 뭐예요? 차게 울었다 아까 해줬잖아 내가 잠깐. 차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촉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었다가 뭐예요? 청각이죠.
뭐가 나타나요? 공간각이 나타납니다. 전이 형태는 어떻게 돼요? 전이 형태는 어떻게 돼요? 촉각의 청각하게요? 청각의 촉각하게요? 내가 찬 거를 우는 걸로 느낀 거야? 아니면 우는 걸 차다라고 느낀 거야? 그렇지, 우는 걸 차다라고 느낀 거지. 이렇게 1차적 감각과 2차적 감각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전이 형태라고 물어봅니다. 전이 형태를 쓰세요. 그러면 청각의 촉각하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심상으로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공감각적 심상, 이미지 심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섣발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시에서 있잖아. 제일 빠른 구조를 찾아가더니 이게 제일 빠른 거지. 섣발같이 나아갔다라는 거 뭐예요? 뭐 일벌처럼 열심히 일하러 간 거예요. 누가? 지압이가. 지압이가 뭐예요? 남편이죠. 지압이 시아버지 뭐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일하러 갔어요. 딴 데. 그래서 10년이 갔죠. 남편은 일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소식은 없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나와 있잖아. 뭐 죽었겠지 뭐. 10년 동안 소식도 없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렇죠. 도라지꽃. 이거 저기 그 도라지꽃이 보라색이잖아. 그 저기 그거 있잖아. 그 뭐냐? 소나기에 보면 난 보라색이 좋아. 그리고 애가 죽잖아. 그래서 보라색 도라지꽃이 보라색이고요. 이게 이 신상으로 당연히 시각적 신상인데 이게 이제 보라색이고요. 그래서 이제 뭘 암시해요? 이게 이제 죽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아예 써 있어요.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그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설상가상 뭐 이런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죠? 남편은 나가서 안 돌아오고 죽은 것 같고 또 딸도 뭔가 아픈데 이제 죽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꽁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인이 무슨 뭐 하는 날? 출가하는 날입니다. 그죠? 너네가 집 나가면 가출이고요. 이 아줌마가 절에 가면 뭐가 돼요? 출가가 돼요. 그죠? 출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꽁은 뭐가 돼요? 여인의 어떤 슬픔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감정 이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감정이입의 소재가 됩니다. 여인의 슬픔을 반영하는 감정이입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상꽁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 날이 바로 출가한 날이요. 산절의 마당 뒤에, 마당 뒤는 뭐예요? 마당 구석에 뭐 이런 말이에요. 마당 구석에 여인의 머리카락들이 뭐 이런 말이에요.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가 참 좀 요게 참 애매한 단인데요. 요게 뭐뭐처럼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처럼? 눈물방울과 같이라는 건 눈물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야? 눈물방울과 함께 머리카락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뭐 하는 날이야? 머리를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미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총 몇 년으로 돼 있어요? 4년으로 돼 있잖아요. 1, 2, 3, 4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몇 년이 제일 앞이에요? 2년이 제일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몇 년? 3년.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됩니다.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오케이?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근데 요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혹시 학교 선생님이 있잖아. 여기 3년에 보면 맨 첫 번째 줄 있죠. 여기 3년에 맨 첫 번째 줄에 보면 섣발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요 행이 제일 빠른 거예요. 알겠어요? 남편이 돈 벌러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가 옥수수 팔러 나왔죠. 그 다음 뭘 해요? 딸이 죽었죠. 그 다음 뭐를 해요? 출가를 하러 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으로 따지면은 요게 제일 빠르다고 보는 쌤들도 꽤 있어요. 알겠어요? 3년에 1행이 제일 빠르다라고 보는. 근데 이제 연으로 따지면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연으로 따지면은 2, 3, 4, 1의 순서인데 행까지 굳이 이제 행으로 따지면 요게 제일 빠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심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특히 요 전이 형태라는 말 몇 번 해줬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태준의 가재미가 아니고 가재미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누가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죽어가는 대상을 뭐처럼 보고 있어요? 저 가재미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난 이게 맨 처음에 그녀 그래가지고 난 그녀가 이제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해설집이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아니고 이제 큰 어머님도만 학교 쌤이 뭐 따로 얘기해 준 건 없어요? 그런데 기억도 안 나요? 필기도 안 가져오니 뭐 알게 뭐야, 그죠? 나중에 좀 확인해보세요. 이게 그녀가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가 했더니 큰 어머니더라고. 나중에 이제 해설판을 좀 보니까. 그래서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뭐 구체적 공간이 나오죠. 김천의료원이라고 김천 저기 경북에 있는 지명 이름도 나오고 그죠? 구체적 공간이 나와요. 이 구체적 공간이 나오면 항상 뭘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성을 제시하죠.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공간을 활용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이것도 직유법이죠. 가재미의 원가님은 바로 그녀입니다. 그죠? 납작 엎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여기도 이제 시적화전 드러납니다. 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이건 이제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옆으로 나란히 눕는다는 건 어떤 위로와 위안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위로와 뭐 애정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나란히 눕는다라는 건 위로와 애정의 어떤 행위가 나타납니다. 나는 맨 처음에 아내인가 그랬다가 또 엄마인가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큰어머니시더라고. 그녀가 그 시인의. 그래서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앞에 가재미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화자가 되겠죠. 나지. 그 다음에 뒤에 가재미는 누가 되겠어요? 그녀가 되겠죠.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그렇죠. 눈길을 건넨다는 건 어떤 공감과 연민의 행위입니다. 그죠? 한쪽 눈이 다른 한쪽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으로 옮아붙은 그녀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건 어떤 죽어가는 모습이죠. 그죠? 맨날 누워만 있다 보니까 가재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어떤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자, 파랑 같은 날들이라는 건 파랑이 뭐예요? 파도지. 이거 파도 파랑이에요. 알겠어요? 파도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시련 고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파도죠. 파도. 그래서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자, 좌우를 흔들며 살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삶이에요, 나쁜 삶이에요? 힘겨웠던 삶이죠. 좌우를 흔들며. 마찬가지죠. 좌우를 흔들며 살았던 그녀의 어떤 삶이에요? 물속의 삶이에요. 좋은 삶이에요, 나쁜 삶이에요? 다 힘겨웠던 삶들이에요, 이게. 좌우로 흔든다라는 것도 그렇고 물속의 삶도 그렇고 다 어떤 부정적 어떤 삶의 모습들이죠.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오솔길은 쌤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 약간 외로움 같은 건가.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자, 무슨 심상이에요? 그렇지, 청각적 심상 나오죠.
가늘은 국수를 삶든 저녁이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는 국수를 가늘은 국수 가는 국수인데 가늘은 이건 약간 저기 시적 허용이죠. 가는 국수를 했는데 가늘은 국수를 했잖아. 가는 국수를 했는데 리을 문법파괴예요. 그래서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게라는 건 뭐예요? 이어주었던 어떤 그 집안 내력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가게 알죠?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이 집이 어땠다? 가난했다 뭐 이런 거죠. 힘겨운 삶이에요. 가난한 삶, 어떤 가난한 어떤 모습들이에요.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쇠약해져가는 모습이죠, 그죠?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 바로 뭐예요? 그녀가 점점 쇠약해지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가 돼요? 어디서부터 저기 그 좌우를 흔들며부터 여기까지 회상이죠, 그죠? 이것도 약간 역순행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과거 회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 이제 현재로 오죠. 왜냐면은 거칠어진다 해가지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잖아. 아 여기 뭐뭐 이은다 그럼 뭐라고요 이거?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뭐 이은다. 이번에 시제도 나오잖아.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이것도 힘겨워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지.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죽음 바깥의 세상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승, 현실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재미의 어떤 상태지. 바로 그래서 가재미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결국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죽어가는 어떤 모습.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여기서 이제 좌우를 흔들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를 흔들며라는 거는 아까 여기도 좌우를 흔들며 살았었잖아 이 여자가. 그죠? 여기 이제 좌우를 흔들면은 이건 주체가 누구예요? 이건 주체가 나죠. 여기 앞에 좌우를 흔들었던 거는 주체가 이제 여인의 삶이었는데 여기는 좌우를 흔든다는 건 바로 누구예요? 이건 주체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것도 가자미처럼 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느낀다 뭐 이런 거죠. 내가 가재미처럼 이제 죽어가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가재미처럼 그녀 옆으로 다가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나란히 눕는다는 건 뭐겠어? 위로와 위안의 행위겠죠. 위로와 위안의 행위입니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교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우니까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이래요. 이거 누가 들이마신 물이에요? 이거? 그렇지. 그녀가 들이마신 물을 내 위에 그녀가 적셔준대잖아요. 별거 없어. 이거는 그냥 뭐 위로와 위안 뭐 이건데 그 위에 나와 있는 백석의 여성하고 이거 공통점은 뭐예요? 시적화자가 뭐 공감하고 있죠. 그지? 타인의 어떤 슬픈 삶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게 둘의 공통점입니다. 됐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방홍시어 볼게요. 방홍시어. 방홍이 이제 저기 신음을 말하는 거고요. 방홍은 이제 신음 이 작가를 말하는 거고, 방홍이라는 옹이 늙은이죠. 이게 이제 작가 신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연은 뭐 시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홍 신음이 지은 시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시조예요? 여러 개잖아 지금. 연시조예요. 이게 총 30수짜리 연시조가 그래요. 이게 수특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시조의 특징을 따로 안 해도 되죠. 이거 몇 음보예요? 어? 야 왜 그래? 시조의 특징 무조건 시조 나오면 몇 음보 무조건. 4음보 몇 번 끊을 거예요? 4번 끊을 있잖아. 산촌에 끊고 눈이온이 끊고 들끼리 끊고 묻혀서라 끊잖아 대충. 그죠? 4음보고요. 그 다음에 율격도 음수율로 따지면 몇 호죠? 세 글자 네 글자 3, 4 또는 4, 4조의 음수율 이런 말 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요? 글자 수. 어? 뭐지? 반드시 글자 수 지켜야 되는데 어디? 학교생이 안 해줬어요 이런 거? 하나도? 종장의 첫 글자는 무조건 세 글자여야 되잖아. 여기 보면 밤중만, 어즈버, 진실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글자 수를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몇 글자? 세 글자죠. 반드시 3음절이어야 된다. 종장의 첫 음보는 아니 종장의 둘째 음보는 첫 음보보다 항상 길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지. 종장을 가만히 보면 글자 수가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3, 5, 4, 3을 갖잖아 글자 수가. 그래서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항상 짝을 봐요. 둘째 음보가 항상 첫 번째 음보보다 어때요? 길어요. 시조는 종장의 둘째 음보가 첫째 음보보다 항상 길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원래 국어 시험에 보면 반드시 항상 꼭 뭐만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틀린 거 많잖아. 그지? 모두 반드시 항상 꼭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린데 이건 맞는 말이 알겠어요. 반드시 3음절이고 그래서 둘째 음보는 첫째 음보보다 항상 길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알겠어요? 이거 혹시 나올까봐 내가 잠깐 해주는 겁니다. 이거 써줄게. 그냥 둘째 음보는 같은 말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음보는 첫 음보보다 항상 길다. 시조가 나왔으니까 뭐 시조 이론 잠깐 할게요. 그래서 산촌에 눈이 오니 들끼리 묻혔어라 그렇게 되는데 산촌이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누구예요? 여기가 이제 바로 화자의 위치죠. 여기가 이제 화자 위치. 눈이 오니 들끼리 묻혔어요. 눈 와가지고 들끼리 묻혔죠. 길은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어떤 속세와의 어떤 연결이에요. 근데 속세와의 연결이 눈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길은 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얘는 속세하고 연결되기가 싫은 사람이 알겠어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방금 때도 좀 해줬는데 강호, 한정, 자연, 친화 뭐 이런 말 쓴다고 그랬죠. 강호, 한정, 자연, 친화 뭐 이런 말 쓴다고 그랬어요. 안빈납도, 안분지족, 뭐 단사표, 단표, 누항 뭐 그렇게 많아요. 알겠어요?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촌에 눈이 오니 눈은 좋은 거예요. 들끼리 묻혔죠. 길이 안 좋은 이게 약간 좀 길은 좀 애매한데 이게 이제 속세와 연결이 되죠. 이게 속세와의 어떤 연결이 끊어졌어요. 묻혔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사람한테는? 아니 속세와 연결된 걸 이 사람은 좋아해 싫어해? 좋아한다니까. 자연 속에서 나 혼자 유유자적하고 사는 거라니까. 속세와의 어떤 연결을 이 사람은 속세와의 연결을 싫어하니까 눈이 좋은 거야 이 사람한테는. 알겠어요?
소재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연결되는 걸 싫어해. 그 다음 줄에 보면은 12를 열지 말아라고 했잖아. 12가 바로 뭐예요? 이게 살인문이에요. 문이야, 문. 살인문. 쌀이로 만든 문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초가집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 초가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이렇게 쌀이로 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문이 바로 무슨 문이라고? 이게 바로 12라니까. 살인문이라니까. 알겠어요? 이걸 열지 말래요. 그러니까 속세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열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열지 마라라고 지금 이 사람이 아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속세와의 뭐를 드러내는 거야? 단절감을 드러내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줄이 자연스럽게 추측이 되는 거야. 밑에 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사람은? 좋은 거지. 내가 저 속세 인간들하고 같이 말도 섞기 싫은데 그걸 자연스럽게 지금 끊어주고 있잖아요. 이 길을. 뭐가? 눈이. 그죠? 그래서 산촌에 눈이 오니 들길이 묻혔어라.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뉘 있으랴. 뉘는 이제 뭐 누가 있겠냐 뭐 이런 말이지. 날 찾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표현기법 뭐예요? 서리법이지. 그렇지. 밤중만 뭐 이랬는데 밤중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밤중에 일편명월이. 일편명월 뭐예요? 한 조각 달이죠? 한 조각 밝은 달이에요. 기 버시는가 그것이 기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건데 기는 이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앞에 줄에 바로 앞 단어 일편 명월이죠. 이 일편 명월 뭐라고요? 한 조각 밝은 달이에요. 오케이? 한 조각 밝은 달이 내 이것이 벗인가 하노라. 벗은 알죠? 내 친구예요. 내 친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 일편명월밖에 없어. 일편명월밖에 없어. 고독을 즐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친구 좋지, 그지? 나이 들어봐 이제 친구 별로 안 좋아. 귀찮아. 원리 얘기하냐? 빨리 동영상 켜놓으니까 내가 헛소리를 못하겠다. 열심히 수업만 하자 빨리요. 그 다음에 창밖에 워셔버셔 님이신가 잃어보니. 워셔버셔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뭔가 음성상징어예요. 알겠어요? 뭔가 나뭇잎이 이렇게 바삭바삭 끓이는 소리 뭐 이런 거. 워셔버셔. 창은 창문이고요. 워셔버셔 뭐라고요? 음성상징어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워셔버셔 해가지고 일어나 봤는데 밖에 누가 있어? 님이신가 봤어요. 이게 님의 소리인가라고 일어나서 본 거야. 알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맞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해란해경 밑에 나와 있죠. 난초가 자라는 뭐 지름길 뭐 나와 있고요. 그럼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낙엽은 무슨 일인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워석버석하는 소리가 바로 뭐의 소리였어요? 그렇지. 낙엽의 소리인 겁니다. 그죠? 오케이? 어즈버는 아무 의미 없는 감탄사예요. 그냥 이거 글자 수만 맞추려고 넣은 거예요. 알겠어요? 뭐 이런 말이야. 유한한 간장이. 간장은 뭐 내장 말하는 거지. 뭐 속이. 간장이 끝일까 뭐예요? 끊어질까 해요. 그칠까 이렇게 되는데 그칠까. 끊어질까 하노라. 왜 간장이 끊어져요? 왜 간장이 끊어져? 왜 간장이? 왜 간장이 끊어집니까? 그럼 왜 고통스럽냐고? 그렇지. 님이 보고 싶어서 님에 대한 뭐가 나타나요? 그리움이 나타나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즈버 유한한 한도가 있는 뭐 이런 말이지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시야. 삼기다 그건 뭐냐면 이게 만들다 뭐 이런 말이야. 생기다 만들다 뭐 이런 말인데 삼기다 이거 이제 고어에서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거 삼기다 그럼 뭐라고 해요?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외워보세요.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라서. 그래서 노래 삼긴 사람,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하도 할샤 알죠? 하도 할샤. 안 배웠어 앞에서? 방학 때도 해줬는데. 이게
많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고어에 보면 이 하다가 있고 아직 안 배웠는데 이 아래아 하다가 있는데 이게 many 이런 뜻이에요. 많다 뭐 이런 말이에요. 많다. 하도 하이샤는 무슨 뜻이에요? 많기도 많구나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래를 만든 사람은 뭐가 많았어? 시름이 많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지. 일러 다 못 일러 뭐를? 시름을. 그렇지. 앞에 목적어 빠져 있는 겁니다. 일러 다 못 일러 시름을 불러나 풀었던가 뭐를? 시름을 풀었냐 이런 말이지. 시름을 노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풀었니?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진실로 풀릴 것이면 이것도 목적어 생각했죠. 뭐가? 시름이 풀릴 것이면 나도 뭐 하겠다? 불러보겠다. 그래서 주어를 이게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노래를 통한 시름의 해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래를 통한 시름의 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가 뭐라고요? 강호 한정 안빈낙도 자연친화 이거고요. 자연 속에서의 어떤 겨울의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노래를 통한 시름의 해소입니다. 주제가 각각 틀려요. 첫 수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요거고요. 세 번째 수는 요게 됩니다. 오케이? 뭐 해석만 하면 솔직히 고전 시간처럼 쉬운 게 없는데 왜 그래? 머리가 아파? 꺼줘? 에어컨? 좀 추워? 나만 열받는구나. 나만 열내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세영 너의 목소리 나와 있는데 너를 꿈꾼 밤. 그래서 너가 바로 뭐야? 이게 이제 청자죠. 너가 바로 이제 청자고. 그래서 너한테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얘기한다.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이 저거랑 비슷하죠. 가의 몇 수랑 딱 비슷해요. 여기까지 딱 듣는 순간. 밤에 깼는데 넌 줄 알았어. 근데 너가 아니었지. 그렇지. 이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딱 보는 순간. 문태교 기대고 엿들었을 때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지척은 알죠? 지척이다 그러면 가까운 곳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 가까운 곳을 말하는 거야. 지척. 써줄게요. 지척.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들리는 것 같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 환청이 알겠어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리 지금 반복하고 있죠. 두 개를. 그죠? 오케이? 그래서 끝에를 시상을 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명사죠. 명사로 종결해서 시상을 뭐하고 있어요? 집중시키죠. 명사로 종결해서 안 써져. 명사로 종결해서 시상의 집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됐으니까 당연히 뭘 형성해요? 운율을 형성하죠. 명사형 종결로 시상을 집중하고요.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발자국 소리, 소매깃 소리니까 무슨 심상이에요 또? 청각적 심상이겠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표현기법. 영탄법이지 뭘 그렇죠. 영탄법이죠. 내가 왔구나. 산 넘고 물 건너. 자, 산과 물을 건너섰어요. 산과 물. 그래서 산과 물은 뭐가 돼요? 네가 오는 길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 되겠죠. 어떤 문 안에서 맨날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누런해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요게 중요하죠. 서역 땅에서. 자, 서역이 바로 어딜 말하는 거예요?
서방 정토 그래서 부처님 계신 곳 인도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가 바로 무슨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예요. 여기 딱 읽는 순간 서역이 딱 나오는 순간 너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너가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걸 이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약간 관습적인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있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베트남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가다 보면 뭐 인도 차이나 반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쭉 가다 보면 지도가 너무 작은데 여기 가면 이제 인도가 나오잖아. 인도 이쪽에 있어. 알겠어요? 여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뭐 말레이시아가 대충 있고 여기가 중국이 알겠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크게 그랬죠. 이렇게 대충.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도가 어디에 있는 지방이야? 서쪽 지방에서 있잖아. 그죠?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인도가 바로 뭐가 돼요? 서역, 서방 정토. 이건 문학에서 맨날 나타나는 이것도 관습적 표현이 알겠어요? 피안의 세계라고도 하고요. 서방 정토, 미타찰이라는 말도 쓰고요. 제막말가에 보면 미타찰이라는 표현도 있죠. 서역, 서방 정토, 뭐 천축이란 말도 있어요. 천축. 손오공에 보면은 서육이 알죠? 손오공하고 삼장법사가 그 불경 가지고 가잖아. 어디로? 천축으로. 서육이 안 읽어봤어? 읽어보세요 한 번쯤. 내가 봤을 때는 고전 소설의 거의 뭐 집약 정도. 집약이라기보다 약간 좀 그 전기성, 비현실성 이런 게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고전 중국 소설. 번역본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누런에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뭐 진짜 들렸겠냐? 환청이지 뭐 다 이거. 오냐 오냐.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오냐 오냐는. 그렇지.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말이지. 왔니? 뭐 이런 말이지. 오냐 오냐. 네 목소리구나. 뭐 이런 말인 겁니다. 알겠어요? 안쓰러운 마음은 자 화자의 어떤 직접적인 그 감정이 나타나죠. 어떤 감정이에요?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죠? 죽어서 안쓰럽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은 말리길인데 자 말리길, 천리길, 말리길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예요? 어떤 거리감이죠.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수치화해서 드러낸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의 수치화라는 말을 씁니다.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수치화해서 드러내고 있다. 미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인데 황망하니까 뭐예요? 급한 거예요. 그죠? 다급한 모습이에요. 황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자, 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행위는 어떤 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가 왔구나라는 기대감이 드러나죠. 그지? 너 왔니? 하고 오케이? 근데 뛰쳐나갔더니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가 됩니다. 가랑비 소리가 이게 바로 님으로 착각한 대상이죠. 알겠어요? 님이란다. 여기 님이 아니고 뭐예요? 너지. 이게 바로 착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빗소리가 내리는 건데 빗소리를 지금 무슨 소리로 지금 착각한 거야? 너가 온 소리로 착각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리는 이라는 말을 쓰잖아. 내리는 가랑비 소리 무슨 이미지라고 그래 이거를? 떨어진다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라는 말을 쓰죠. 하강이 만드는 뭐예요 당연히? 그렇지. 상승적 이미지 뭐 이런 말 쓰지. 하강적 이미지 뭐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후두둑 이 뭐 떨어지는 소리예요? 빛 떨어지는 소리죠. 이거 음성 상징어죠. 그렇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뭘 드러내요? 허탈함을 드러내고 있죠. 너가 온 줄 알고 뛰어나갔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소리였어? 빗소리였어요. 그지? 뱃잎 끝에 방울 지는 봄비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끝에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봄비죠. 이게 바로. 댄잎은 알죠? 댄잎이 뭐예요? 미치겠네. 대나무 잎이지 뭘 대나무 잎. 대나무 이파리에 뭐가 떨어지고 있어? 봄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계절적 배경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봄이라고 써있잖아. 봄비라고. 그죠? 뭐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또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싶다. 알았어. 쉬었다가 좀 이따 해요.